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장관님? 예. 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달부터 이제 이 문제 우리 고용 안정성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일시적인 현상이면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는 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꽤 장기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좀 고민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장관님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하기로는 2020년 지금 재정 수지가 6,295억입니다. 이제 적립금이 그래서 6조 6,996억으로 좀 줄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재정 수지로만 보면 6,200억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자기금 예수금이 4조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썼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조 1,500억 정도 이렇게 또 전입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공자기금 예수금만 합하면 5조 한 3,292억 원이 사실상 재정 적자고 일반 전입금까지 합하면 6조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재정 적자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금년 청와대 업무보고 때 올 상반기에 재정 건전성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뭐 쭉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나요? 우선 실업급여의 지출 증가 요인 중에 하나가 모성보호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를 하고 또 고용안정 직원능력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 사업들 중에 보면 고용보험 기급으로 하지 않고 일반 회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로 사업을 전환해 가는 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 유사중복 사업 같은 것 또는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우리 환노위에서 여러 번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함을 해서 좀 지출을 좀 효율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다 담고 계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모성보호급여나 뭐 내일 채움 공제나 이게 일반회계에서 감당해야 될 항목인 것으로 일단 일견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일반회계로 띄워주는 게 좋은지 그 부분도 함께 좀 검토를 좀 저희 해주시면 검토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예, 검토하도록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좋겠고요. 올해 초에 우리 감사원장께서 신년사를 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뭐 이렇게 걱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저희는 뭐 신문에서 저희도 그 기사는 읽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감사원장님께서 신년사를 하시면서 뭐 고용보험을 이렇게 딱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고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돼 있는 요새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일반적인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정책적인 사항들 뭐 이런 내용들을 감사원에서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고용 위기로 적극 재정이 필요한데 적극 재정하는 것 자체가 꼭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뭐 감사원에서도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뭐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시그널 주려면 명확하게 줘야지. 뭐 하면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자기들이 전문성이 그만큼 있지도 않으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시그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하고 있고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거 극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말 관련돼서 한번 들어보시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 일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했어봐요. 안 하죠 그렇게. 아니, 저는 그렇게 제 지금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야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다 했으면 네가 배달을 하겠냐? 지금? 배달 없이 사장 먹고 있지? 좀 맞는 거거든요. 그 인권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 맞거든요. 사실은 공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배달원밖에 없거든요. 배달원은 뭐 중도 고졸도 다 받으니까. 뭐 들으신 것처럼 내용 보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예, 가질 수 있죠. 예, 또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아파트에 배달 노동자들 진출입할 때 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다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식의 변화 뭐 이런 게 꽤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선 아까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우선 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 고객들이 막말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 노무 수령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이 시행된 지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좀 안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 문제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사실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막말을 하신 분에 대한 제재나 뭐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없잖아요. 예.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홍보를 통해서 행태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도 예.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저희가 한번 관계부처 협의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나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